전 세계에는 다양한 화폐가 있죠. 한국은 원화, 영국은 파운드화, 유럽은 유로화. 이 중 가장 강력하고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100불, 200불, 달러 기호가 아닐 불자와 비슷한 모양이기에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결제수단이고 달러가 없으면 현대사회가 그대로 무너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달러를 구축하고 외환보유고를 항상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GDP 같은 각종 국가별 통계에도 미국 달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무역 결제수단이 표준이자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거래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의 전표 매입은 물론이고 WTI, 두바이유 등 국제 원유 거래에서도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을까요? 달러가 세계를 휘어잡는 과정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근본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닉슨 쇼크, 페트롤리움 달러를 통해 살펴보시죠.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럽과 북미, 일본, 남미까지 많은 나라들이 금에 기반을 둔 화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폐를 통화당국에 들고 가면 법이 정한 무게의 순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1파운드당 순금 얼마, 1달러당 순금 얼마 이런 식으로 교환해줬고 이를 근본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폐는 금 교환을 보장해야만 했고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금을 내줘야 했습니다. 따라서 금 보유액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이 부족해 고객들의 상환 요구를 소화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고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으며 세계 무역의 60% 이상을 장악, 영국의 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영국과 교역을 하던 많은 나라들이 불이익을 줄이려고 근본이제와 파운드화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였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세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파운드화만이 금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자 국제 지급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는 1차 세계대전으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 화폐의 양이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서 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각국 시민들은 전시 상황에서 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고 언제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을 확보하려고 앞다퉈 돈을 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서둘러 금 교환을 중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제도가 마비됩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근본위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하는데요. 영국은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와 호주의 금강을 이용해서 금 생산을 늘리려고 했고 독일은 점령 지역에서 금을 몰수해서 자국의 근본위제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대규모로 금이 나올 수 있는 해외 식민지가 없는 프랑스는 한국의 IMF 시절하고 비슷하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애국심으로 금을 모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유럽 주요 국가들은 근본이제 유지에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1944년 미국을 포함한 세계 44개국이 미국 브레튼 우즈의 호텔에 모여서 3주간의 회의 끝에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 정책을 위한 국가 간 협약에 서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탄생입니다. 브레튼 우즈 협약의 내용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며 35달러당 금 1온스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35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나 금 1온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의 대리인이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로 바뀌게 되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 교환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미 근본이제 유지에 실패한 상태였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많은 결제가 화폐가 아닌 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전쟁터가 아닌 미국은 무기와 군수품 등을 팔면서 전 세계에 금을 끌어모았고 전 세계 금 보유고의 80% 가까이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금의 파워를 미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각국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면서 당시 전 세계에서 유통된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4배나 많아졌고 미국은 여전히 브레튼 우즈 협약인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교환 비율은 지켜야 했죠.
세계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한 상태에서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심하게 고평가되기 시작합니다. 20여 년 전과 동일하게 35달러만 가져가면 무조건 금 1온스를 주니 모두가 달러를 원했죠. 고평가된 달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 물품이 싸졌고 미국산 물품은 타국의 입장에서 너무 비싸집니다. 이렇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닉슨 행정부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금고에 충분한 금이 없었고 달러는 계속 찍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트남 전쟁도 하고 있어서 막대한 추가 지출이 생기며 재정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이에 달러 가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과거 영국과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속도가 가속화되며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프랑스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자국 화폐가 달러에 종속돼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미국 달러를 돌려줄 테니 약속한 대로 금을 바꿔달라고 대량으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졌고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를 선언, 외국 정부가 달러를 가져와 금을 요구해도 바꿔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로 1944년부터 시작된 브레튼 우즈 체제도 2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화폐가 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었으며 세계 경제 질서를 통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 가치가 30토막이 나면서 이제는 금 1온스를 받으려면 1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닉슨은 투기꾼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금 교환 중단은 세계 통화 시스템의 중심인 달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물가와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닉슨 쇼크 이후 미국 달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의 파워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개인이나 회사면 고소당하고 철창형 감옥 가는데 달러는 어떻게 파워를 유지했을까요? 단지 미국이 강대국이어서? 여기서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닉슨 쇼크 이후 금 대신에 새로운 기준의 자리를 석유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은 사우디와의 거래를 통해 달러의 가치를 다시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대신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도록 하려는 거죠. 석유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 화폐량이 증가해도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를 해소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미국은 석유 수송로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상시 배치, 석유 유전에도 미군을 파견해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을 통해 미국의 원유 수출을 금지, 시장에 아예 미국산 원유를 빼버리면서 사우디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100% 미국 달러를 낼 때에만 원유를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미국은 원유 시장을 통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파워를 다시 갖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수입국들은 항상 거액의 달러를 비축해야만 했고 미국은 원유 무역 패권을 잡으며 온전한 독점자가 되면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는 그전보다 더 강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달러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2020년대가 되면서 세계 최강이 되고 싶은 중국은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달러와의 도전 페트로 위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 시장의 결제화폐가 되는 것이 기축통화의 첫 관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 7월 초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중국의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하면서 달러화가 아닌 중국 통화인 위안화를 받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를 비롯해 런던 선물거래소,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두바이 상업거래소 등 주요 선물시장은 모두 배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결제에도 당연히 달러로 하는데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원유를 사는 나라는 2020년대 이전에는 금융제재를 받고 있어 달러를 쓸 수 없는 나라뿐이었습니다. 페트로 달러는 그만큼 견고했는데 중국이 자국 통화로 원유를 수입한 것입니다. 페트로 위안화의 시대가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의 도전, 미국과의 대결,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